어묵은 취향에 맞는 모양으로 썰어주고 이어 볶음에 들어갈 야채를 썰어줍니다. 청홍고추 대파는 어슷썰기 해주고 양파는 채 썰기로 해줍니다. 볶음 양념을 분량대로 만들어줍니다. 볶음 양념을 미리 만들어주어 볶음 마무리 즈음 뿌려주고 재빠르게 볶아주면 볶음 과정에서 재료와 양념이 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어묵볶음이 윤기 나면서 촉촉하고 보들보들합니다. 이 볶음 방법은 초보 요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모든 재료와 양념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썰어놓은 어묵을 끓는 물에서 1분간 데쳐서 기름과 첨가물을 씻어낸 후 바로 찬물에 담궈 헹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어묵을 찬물에 헹궈주면 불지 않고 찰지게 됩니다. 볶음을 합니다. 팬에 식용유 약간을 두르고 양파를 넣어 볶다가 양파 향이 올라오면 청홍고추 대파를 순차적으로 볶아주되 야채가 푹 익지 않도록 짧게 볶아줍니다. 야채를 볶는 신용만 하다 어묵을 넣어 볶아줍니다. 이때 어묵이 노르스름해질 때까지 볶아주도록 합니다. 어묵을 노르스름하게 볶다 보면 자동으로 야채는 알맞게 볶아지게 됩니다. 어묵이 노르스름해졌을 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쏟아붓고 빠르게 볶음을 해줍니다. 어묵에 빨갛게 양념이 곱게 입혀졌을 때 불량의 들기름을 둘러주고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먹어도 뻣뻣하지 않고 그렇다고 불지도 않는 찰지면서 보들보들한 국민 밑반찬 고추장 어묵볶음 완성입니다. 깔끔하면서 감칠맛을 내주기 위한 장조림 육수를 만들어줄 채소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특히 무는 소고기의 기름기를 흡수하고 장조림 국물을 깔끔하게 해줍니다. 이어 칼칼함으로 느끼함을 잡아줄 꽈리고추는 큰 것은 2등분으로 썰어 준비합니다. 채소 준비가 모두 되었으면 소고기의 핏물 및 불순물과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끓는 물에 정종이나 소주를 약간 넣어주고 양지를 넣어 끓여줍니다. 끓이는 시간은 물이 끓어오르면 5분 더 강불에서 끓이고 건져서 찬물에서 한 번 더 불순물과 기름을 말끔히 씻어냅니다. 꼼꼼하게 과정을 철저히 하면 장조림이 식어도 국물에 기름이 굳어 하얗게 되지 않아 좋습니다. 장조림 육수를 끓입니다. 냄비에 분량의 생수를 붓고 썰어놓은 대파, 양파, 무, 마늘과 함께 말끔히 씻어놓은 소고기 양지를 넣어 강불에서 30분간 끓여 육수를 우려냅니다. (30분) 후 육수가 충분히 우려졌으면 소고기 양지를 제외한 채소 모두를 건져냅니다. 조림을 합니다.
충분히 우려진 육수에 분량의 조림 양념을 한 후 20분간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20분) 후 메추리알과 썰어놓은 꽈리고추를 넣고 메추리알이 육수 국물에서 3분의 2 정도 보일 때까지 강불에서 조림을 해줍니다. 이때 꽈리고추의 아삭함을 원하면 메추리알을 먼저 넣고 시간차를 두고 꽈리고추를 넣어줍니다. 취향대로 하면 좋습니다. 소고기에 기름기를 쫙 빼주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소한 들기름을 둘러주면 짭조름하면서 달큰달큰한 소고기 장조림 완성입니다. 95%가 수분으로 구성된 시원하고 상큼한 오이 2개 450g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오이는 깨끗이 씻어주고 위아래 꼭지를 잘라낸 후 길게 2등분해서 식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얇지 않게 적당한 두께로 어슷썰기입니다. 오이에 물이 덜 생기고 오독한 식감을 위해 꽃소금 3분의 1 큰술과 식초를 사용하면 더욱 아삭하고 침샘 자극으로 식욕을 돋습니다. 식초 3큰술과 식초의 신맛과 단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탕 납작하게 2큰술을 넣어 소금과 설탕이 고루 녹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열심히 버무려서 15분간 절임을 합니다. 이렇게 소금과 설탕과 식초로 절임한 오이 무침은 짠맛, 단맛, 신맛이 오이에 골고루 배어 평소에 무쳐 먹었던 오이 무침 맛과는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어 함께 무침할 향신채소 대파 흰 부분으로 25g은 잘게 썰어 놓습니다. 이미 짠맛, 단맛, 신맛을 맞춰놨기 때문에 무침 양념은 간단합니다. 상큼한 오이 무침에는 과한 고추장은 금물입니다. 고추장 3분의 2 큰술, 감칠맛과 간을 맞춰줄 진간장 2큰술, 마늘 1큰술, 그리고 허여멀건한 무침보다는 빨가스름해야 눈으로 맛있습니다. 고춧가루 2큰술을 넣어 되직하게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15분 후 그냥 먹어도 맛있게 절임된 오이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흥건할 겁니다. 오이는 물에 헹구지도 않고 물기를 짜지도 않습니다. 절인 물에 오이를 충분히 적셔준 후 살짝 물기를 툴툴 털어서 완성된 양념장에 넣어주고 썰어놓은 대파와 함께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이때 왜 양념장이 되직해야 했는지 오이를 버무려 보면 압니다. 잠시 후 먹음직스럽도록 빨갛게 버무려진 오이는 내 입에 신맛, 단맛, 짠맛이 맞는지 먹어보고 부족한 양념을 추가합니다. 장금이는 신맛에 비해 단맛이 부족해서 올리고당 1큰술을 추가해 주었고 고소하다고 막 넣어주면 안됩니다. 상큼한 오이 맛이 온데간데 없어지니 고소한 들기름은 3분의 2 큰술만 마지막으로 통깨 솔솔 뿌려 가볍게 묻혀주면 묻혀주는 방법에 따라 그 맛도 천차만별인 여름 밑반찬 오이 무침 완성입니다. 계란은 소금 1큰술 푼물에 찬물에서부터 계란이 물에 충분히 푹 잠기도록 해서 11분에서 12분간 삶아줍니다. 삶는 동안 계란을 원을 그리듯 한 방향으로 돌려주면 노른자가 가운데로 자리를 잡으며 익습니다. 계란 반숙을 만들기 위한 삶는 시간은 가스불의 세기와 삶는 물의 양과 계란 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아진 계란은 바로 찬물에 담궈주어 열기를 식혀주어야 계란 껍질이 매끈하게 잘 벗겨집니다. 계란의 열기를 빼주는 동안 계란장에 들어갈 향신채소를 최대한 곱게 썰어줍니다. 밥과 비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채소의 크기는 곱게 썰어주는 것이 먹을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채소 준비까지 다 되었으면 양념 간장을 만들어 줍니다. 대부분 계란장에 간장을 끓이지 않고 만드는데 저는 오래 두고 먹어도 좋고 좀 더 간장의 깊은 맛이 나도록 끓여 주었습니다. 간장이 끓어오르면 가스불을 끄고 양념 간장의 맛을 2배 상승시켜줄 가스오브시를 한 줌 넣어준 후 간장을 차갑게 식혀줍니다. 양념 간장이 식는 동안 찬물에 담궈둔 계란을 손 안에 꼭 쥐어보아 차가우면 껍질을 까줍니다. 계란은 꼭 찬물에 담궈 열기를 빼준 후 껍질을 까주어야 매끈한 계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차갑게 식혀준 양념간장에 가스오브시는 체에 걸러 건져주고 분량의 마늘과 앞서 썰어 놓은 채소를 넣어줍니다. 썰어 놓은 모든 채소를 넣어주고 분량의 통깨까지 넣어주면 양념 간장은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양념 간장에 예쁘게 까놓은 계란을 퐁당퐁당 담궈주면 양념 간장이 너무 맛있어서 숙성하지 않고도 바로 먹어도 맛있는 마약 계란장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치 60g은 중멸치, 국멸치 모두 좋습니다. 저는 국멸치를 대가리와 내장을 떼어서 깔끔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고추장 멸치볶음은 개인 취향이겠지만 구수함이 진한 국멸치가 씹는 식감과 함께 더욱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매콤한 꽈리고추 50g은 양념이 쏙쏙 들도록 2에서 3등분으로 썰어 준비해 놓습니다. 볶음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멸치의 비린맛을 중화해줄 고추장 1큰술과 마늘 1/3 큰술, 역시 비린맛을 없애주고 양념을 조화롭게 해줄 맛술 3큰술, 진간장 1큰술, 깔끔한 단맛과 윤기를 내줄 조청 2큰술, 조청이 없으면 물엿, 올리고당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념장에 진한 찰기를 위해 고춧가루 2큰술을 넣어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본격적인 볶음을 하기 전 중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 1큰술을 둘러주고 손질된 멸치를 달달 볶아 비린맛을 날려줍니다. 단 멸치는 과자처럼 바싹 볶지 않습니다. 구수한 향이 올라올 만큼만 볶음을 한 후 접시에 덜어내어 펼쳐 놓습니다. 멸치 볶았던 팬을 키친타올로 닦아낸 후 다시 식용유 1큰술을 두르고 약불 상태에서 꽈리고추를 넣고 파릇파릇하고 간이 되도록 꽃소금 2꼬집을 뿌려 매콤한 향이 올라올 만큼만 살짝 볶아줍니다. 매콤한 고추향이 올라올 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부어 꽈리고추에 양념이 들도록 살짝만 볶아줍니다. 이때 양념장에는 조청과 고춧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순식간에 양념장이 쫄아들므로 멸치의 양념이 부족하지 않도록 너무 졸이지 않습니다. 알맞게 양념장과 꽈리고추가 볶아졌으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스불을 꺼줍니다. 가스불을 끄고 바글바글 끓는 양념장에 기포가 없어졌을 때 볶아놓은 멸치를 넣고 세상 편하게 양념과 무침을 합니다. 대부분 양념을 끓이면서 멸치를 볶아 양념이 타면서 급속도로 양념이 쫄아 실패할 확률이 높으나 이 방법대로라면 실패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 1큰술과 통깨 솔솔 뿌려주면 반찬 뚜껑 단단히 닫아 놓아야 하는 밥도둑 꽈리고추 멸치볶음 완성입니다. 밥 한 공기가 부족할 정도로 밥맛이 좋아지는 깻잎 넉넉히 350장입니다. 깻잎은 앞뒤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준 후 지저분한 부분만 잘라주고 한 장 한 장 떼먹기 쉽도록 꼭지를 남겨 놓습니다. 양념장에 넣어줄 향신채소 양파 2분의 1개 140g은 잘게 다져서 썰어주고 대파 흰 부분도 좋고 쪽파도 좋습니다. 쪽파는 한 줌 80g으로 잘게 쫑쫑 썰기, 칼칼해야 더위로 지친 입맛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청양고추 5개, 비주얼 담당 홍고추 5개는 열십자로 칼집을 주고 역시 잘게 쫑쫑 썰기입니다.
깔끔하게 다듬은 국멸치 50g은 깻잎과 꿀맛 보장 꿀조합으로 깻잎의 독특한 향은 국멸치의 비린맛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함께 요리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했습니다. 비리면 못 먹기 때문에 마른 팬에서 중약불로 바삭바삭 할 만큼 볶아줍니다. 이어 볶아준 멸치는 가루를 내는 것보다는 식감이 있을 때 맛있습니다. 입자가 있도록 잘게 부셔 놓도록 합니다. 정말 맛있는 깻잎김치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어느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진간장 2컵 400ml, 물 1컵 200ml, 국멸치도 생선이기 때문에 맛술 미림으로 4분의 1컵 50ml, 좀 전에 썰어 놓은 양파, 쪽파, 그리고 청양고추, 홍고추, 구수하게 볶아 놓은 부셔 놓은 국멸치, 마늘 2큰술, 매실액 4큰술, 단한 한식의 단맛 조청 3큰술, 비정제 설탕 원당으로 3큰술, 그리고 고춧가루 1컵 반 300ml를 붓고 골고루 섞어서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이때 단맛 짠맛은 취향에 맞게 맞추도록 합니다. 양념장이 완성되었으면 마지막으로 물기 빼놓은 깻잎은 한 장 한 장 바를 필요 없습니다. 2장 내지 3장을 겹쳐서 널따란 쟁반에 착착 깔아주고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깻잎 위에 발라주기를 반복한 후 한데 모아서 용기에 담아주고 더운 여름 특히 장마철에 두고두고 먹는 효자 밑반찬 국멸치 깻잎김치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